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는 전세 사기 방지법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데요. 끝나지 않는 전세 사기 비극에 언론의 역할은 무엇일지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는 지니어스 제작진과 함께합니다. 환경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기 위한 그들만의 노하우를 들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YTN 탐사보고서 기록 12구 이태원 참사 100일의 기록 공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방심위는 YTN이 다각도의 자료 분석과 심층 취재를 통해 공권력의 부재와 총체적인 시스템의 공백을 객관적으로 조망했고 우리 사회 안전과 재난 대응에 관한 고민을 던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방송은 YTN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태원 12구 참사의 근본 문제를 다룬 탐사보고서 기록 공백편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 보도에서는 원인 분석과 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필요할 텐데요. 이번 전세 사기와 관련해 YTN은 어떤 보도를 이어나갔는지 오늘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네,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고요. 저도 지인들이 빌라 계약했다고 하면 너네 집은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로 좀 심각한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이제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작년 11월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 일대 주택 1,139채를 보유한 임대업자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이 있었고요. 올해 잘 알려진 사건인데 이제 임대업자와 실소유주인 건축업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수당을 받아챙긴 공인중개사와 컨설팅 업체까지 동원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등 전세 보증금을 둘러싼 사기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를 이제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전세 사기 사건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세 사기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사기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피해도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좀 우리 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개인적 차원에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지를 보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액이 지역별로 수백억대 혹은 천억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언론에서 다룰 때는 크게 전세 사기라고 다루고 있지만 좀 사례도 다양하고요. 또 이게 정부 대책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언론 보도를 좀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지금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집이라는 게 개인의 소유물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상대로 사기를 하고 또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이건 사실 언론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20, 30대 젊은이들이 이것 때문에 좌절감을 겪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이게 어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 전세 사기범들이 사기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정부가 책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금융기관, 보증기관, 언론 다 조금씩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문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난해부터 미추홀구 피해자들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일찍 공론화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미흡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예, YTN 보도는 어땠는지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평가님? 사실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YTN 24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일파만파 경매 중단 실효성은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서
전세 계약 시 사기를 의심할 만한 부분들을 짚어줘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고요. 또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탄 전세 사기 아내 명의로만 196채, 임대사업 실패가 원인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전세 사기 수법이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보도였는데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또 선순위 임차인만 알았더라도 뒷북 대책 마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그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서 전세 사기를 예방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또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에 비해서 주목도가 낮은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하고 전세제도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뉴스라이더 경매 넘겨 보증금이라도 서울 강서구 피해자 다른 목소리 보도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천 전세 피해자와 강서구 피해자가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전세 사기 전세 미지급 피해자라도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피해자 구제 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담 출연자가 배소연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표시더라고요. 네.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건축왕, 빌라왕 이런 식의 별칭은 좀 삼가는 게 어떨지도 제안해 봅니다. 네. 그냥 전세 사기범이라든가 전세 사기 조직 이렇게 범죄 사실을 명시하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이게 저도 얼마 전에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걸 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오늘 뉴스에서도 제가 건축왕이라고 불렀네요.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언론이라면 사실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가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내야겠죠. 이번 전세 사기 피해 해결에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급한 불만 끄는 전세 사기 대책, 현실적 도움 필요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비록 경매 기일이 일시적으로 연장이 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죠, 캠코, 여기에서 이제 임차인의 채권을 대신 사들이는 방안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정부는 개인 간에 벌어진 일에 나라 돈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라는 또 입장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금융권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전문가 인터뷰가 있었는데 적절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잘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번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절실하겠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대부분 전 재산이 걸려있는 사안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좀 목소리를 많이 내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YTN도 인터뷰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기 피해 관련해서는 뉴스에서 인터뷰 2가 누군지 이거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구의 목소리로 누구의 입장이 전달되는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앞에 뉴스에서도 보신 것처럼 피해자들의 인터뷰 내용이 이어졌고요. 또 더 뉴스에서는 벌써 3번째 사망자 나왔다. 인천 건축왕 피해자 극단적 선택이라는 그 제목의 보도 화상 인터뷰로 진행이 됐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대규모 전세 사기는 사회적인 재난이고 또 이게 미추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재난의 의미를 강조를 했습니다. 또 최우선 변제라는 중요한 개념, 현실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요. 시각 자료로 이렇게 나타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만 유독 이 화상 인터뷰에서 그런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네. 중요한 개념을 딱 이야기할 때 중간중간에 줌 연결이었죠. 네. 매끄럽지 않았던 그런 기술적인 면이 좀 아쉬웠습니다. 예, 화상 전화 할 때는 앵커도 긴장을 많이 하고 PD도 긴장을 많이 합니다. 기술적으로 많이 대비가 돼 있긴 한데 그래도 좀 가끔씩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더 많이 해서 좀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사님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 직접 자진해서 출연하셨다고 앵커가 이제 소개를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뉴스라이더 청년들 삶 아사간 전세 사기 끝이 아니다 대담에서는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세 사기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김태근 변호사가 20, 30대 청년들의 피해가 많았다라는 점, 그리고 몇몇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상황을 설명을 했고요. 최우선 변제금 등 법적인 문제를 짚고 이게 이제 구조적인 사기, 또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대책까지 짚어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함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행법으로는 구제책이 마땅치 않다라고 알려서 일명 이제 빌라왕 사기를 비롯해서 비슷한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 어떤 사건이든 뭐 대책을 논의하고 이제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이 이슈들이 정치권으로 다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정파적으로 보도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땠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경제나 부동산 보도에서 보면은요, 이런 보도도 정파성에 따라서 프레임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실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한 사안이다 하더라도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그 언론 매체들 사이에 보도 프레임의 차이가 있음이 연구 결과로 확인된 바가 있었습니다. 대다수 사실 국민들은요, 이 언론 기사로 관련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피해 사기를 입는 이런 심각한 문제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과 분석, 그다음에 대책 마련, 정파성에서 좀 떠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거 YTN 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YTN 보도를 보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상황만을 부각을 하거나 피해자의 요구나 정보 방침을 약간 그대로 전하라는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로 뭉친 피해자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 보도를 보면은 이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과 이제 화곡동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제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회적 재난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만을 전할 뿐 어떤 면에서 이게 사회적 재난인지에 대한 어떤 설명과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뉴스라이더에서 다룬 내용은 또 하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심상정 대통령 깡통 전세 인식 깡통 보고도 안 하나 제목의 보도입니다.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거대 양당 위주의 정치 현실에서 소수당의 발언권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과연 국회에서 어느 정도 진지하게 논의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전세 사기 피해는 정부 정책 실패로부터 비롯됐고요. 또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목소리를 전하면서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책을 촉구했고 또 범정부 TF를 구성하는 거 제안하고 깡통 전세 주택 공공 매입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깡통 전세를 막는 법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서 이런 생산적인 논의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좀 아쉬운 보도가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우선 정부 전세 사기 주택 일부 매입 검토, 전리대출도 곧 시작 보도 등 정부 대책을 단순히 소개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야 함에도 자체 분석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정부 대책 발표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 불안하다. 이유는 이 보도를 보면은 20대 피해자는 더 중하고 80대 피해자는 뭐 덜 중하지 않냐라는 어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장이 이제 말을 인용을 하면서 현재 정부 대책이 특정 세대에만 적용되는 듯 보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좀 그러한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 여당도 안을 낸 상태인데요. 이전에 먼저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제 안을 내놨던 때죠. 전세 사기 수사 전방이 공공 매입 해결책 될까를 보면 이 기사에서 이제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책을 짤막하게 비교한 것 외에는 정부와 각 당의 대책을 비교 분석하는 기사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예. 이게 사기 사건인데도 2차 가해가 있다는 기사를 저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관련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피해자 탓이다라고 인터넷에 실린 그 2차 가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도한 겁니다. 당한 사람이 잘못 두 번 우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전세 사기의 전후 상황을 세부적으로 전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피할 수 없었던 배경과 문제점들을 잘 이렇게 짚어줬다고 보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세영 변호사가 출연했던 전세 사기 수사 전방이 공공 매입 해결책 될까 대담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됐는데요.
전세 사기는 피해자들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며 어떤 비난도 피해자들을 향하면 안 된다고 이제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잘못이라는 얘기는 사실 피해자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도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을 비롯해서 사회적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책임을 피해자들한테 전가를 하고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공격했던 전례들이 이제 많았던 것들을 감안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사건의 책임을 구조적인 문제에 둘 것인가 또는 이제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이제 주제적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일화적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전세 사기 사건은 사회 구조적인 허점을 노린 그런 사기이기 때문에 구제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는 주제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상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고 2차 가해하는 글들 많은데요. 이거 자제해야 하고요. 언론이 이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겁니다. 네, 뭐 뉴스의 빈도수는 조금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뚜렷하게. 그리고 대책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기사를 더 많이 써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먼저 그 2차 피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그 부동산을 사고 파는 문제, 전세를 얻고 전세를 나가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일상화된 일이지만 사실 이게 모든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개인의 피해, 개인의 실수로 돌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것이 범죄가 시스템화된 거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고요. 이렇게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많이 피해를 봤을 때를 대비해서 언론이 있는 거고 정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차 피해로 연결시키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법이 없어서 그랬고 이걸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면 법을 만들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는 쪽에 더 집중을 해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만드는 것은 바로 정당이고 국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이 녹화 전에 물어보니까 그 미추홀구 피해자분들은 이제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법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재발 방지를까지 하려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론도 사실 이 부분을 계속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제도인데 이게 계속되는 한 집값이 만약에 크게 떨어지면 이런 사태는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언론도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보도 주제적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이번 전세 사기 문제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또 하나 드러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 사건을 전달하고 분석하는 언론은 사회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판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 문제의 책임 해결 주체가 사회나 정부에 귀인하는 주제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구조에 집중하는 보도를 부탁합니다. 발생 상황과 현재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현재 피해를 극복하는 방안을 검증하고 이를 제시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보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에서 볼 수 없는 콘텐츠 제작 뒷얘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는 이슈죠. 환경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는 지니어스 팀과 함께합니다. 젊은 세대의 언어로 YTN만의 온라인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최근 들어 이상기후, 황사 등 환경 문제를 체감하실 때 많으시죠?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없어서는 안 될 콘텐츠 지니어스.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즐겁게 접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디지털센터 유혜진 PD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니어스 팀 이 제작진들께 좀 축하할 만한 그런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지난해 12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을 받고 또 얼마 전에 사내에서 자랑스러운 YTN인 금상 수상까지 받으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달아 수상을 하게 되셨는지 혹시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비결은 딱히 없고요. 묵묵히 저희 제작진들이 환경 이슈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예쁘게 봐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겸손하게 또 이렇게 수상소감처럼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보면서 궁금했던 게 가장 먼저 제목이었어요. 지니어스더라고요. 이게 뜻이 뭔가요? 저희 지니어스 프로그램은 지니라는 캐릭터 그리고 어스라고 하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니가 똑똑하게 설명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지니어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니어스 하면 약간 똑똑하다라는 뜻이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저희가 장명한 경우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좀 신선하고 재밌게 만드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는지 그 계기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환경 이슈를 다루는 콘텐츠를 보면 사실 다큐의 형식의 콘텐츠가 많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쉽고 그리고 재밌게 전달해서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하게 됐습니다. 그럼 결국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이 환경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환경 이슈를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익스플레인형 콘텐츠는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조금 평소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환경을 지키는 용사님들을 만난다는 컨셉으로 지니어스 방위대라는 현장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좀 환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제가 이전에 와이즈맨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국제 이슈 익스플레인 콘텐츠를 쭉 제작을 해오면서 국제 이슈에서 환경 이슈를 빼놓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조금 이제 많이 접하면서 좀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니어스는 환경을 주제로 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제작진만의 아이템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그 지점이 되게 고민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기후위기라는 주제를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이셨을 때 되게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생활에서 조금 접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회적인 이슈랑 결합해서 좀 발행을 하면 관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 지점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이제 러시아 군 부대가 돌고래를 용병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 전쟁 이슈를 이제 동물권의 환경 이슈랑 결합을 해서 좀 아이템을 선정하거나 이런 예로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곳에서의 기사와도 결합이 될지 모르니까 좀 다방면으로 많이 뉴스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특히 저희가 국제 이슈에 관심을 많이 두는 이유가 국제 이슈에서 중요한 좀 아이템들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 이슈 섹션을 좀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환경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뭐 어렵기도 하지만 좀 재미가 없다 이런 편견을 갖게 되잖아요. 이 지니어스만의 좀 차별화된 점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전달하려고 풀어서 친절한 설명이 저희의 주 모토인데요.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쥔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조금 더 스터디한 내용을 더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쥔이라는 캐릭터는 저희가 모션 캡처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제작한 캐릭터인데 사실 모션 캡처라는 기술이 나레이터의 표정을 되게 역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모션 캡처가 어떤 건가요? 모션 캡처는 그 나레이터의 얼굴의 표정을 인식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제 나레이터가 연기하는 이 표정들을 이 기술이 이제 포착을 해서 캐릭터 3D 모델링 된 캐릭터로 구현되게 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지니는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원고를 읽고 그리고 연기를 하게 되면 이 모션 캡처 기술이 제 표정을 읽어서 이렇게 3D
모델링 된 캐릭터로 구현해주게 됩니다. 이 나레이터 하시면서 힘든 건 없으세요? 처음에는 사실 조금 네. 어색하거나 부담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청자분들이 편안하게 들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하면 조금 더 3D 모델링에서 구현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된 표정을 하기도 하거나 하면서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진행하면서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을 이 지니어스를 통해서 알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혹시 제작진들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발행한 편인데요. 중국의 물 부족을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이슈를 저희가 담은 콘텐츠를 한 몇 주 전에 발행한 적이 있어요. 중국이 대국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물 부족이라는 것도 첫 번째로 처음 알게 됐고 두 번째로는 이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국 내에서 뭔가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용하고 뭔가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는 사례를 보게 돼서 저희도 이번 지니어스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알지 못했던 이슈일 것 같아서 되게 집중해서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상물들 중에서 반응이 좀 특히나 유독 좀 뜨거웠던 편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중국 물 부족 아이템 같은 경우가 좀 반응이 높았는데요. 40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시청자들이 보시고 많이 분노도 해주시고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UPD께서 제작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편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지니어스 방위대 편 중에 저희 사육곰 편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웅단 채취 때문에 사육곰들을 많이 이제 사육하시게 되는데 2026년부터 웅단 채취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웅단 채취가 금지된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이후에 사육곰들이 그러면 이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냐는 많이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지니어스 방위대를 통해서 사육곰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조명한 콘텐츠였는데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길러졌지만 이후에 인간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가 가서 깨달았고 그리고 이 곰들이 많은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끼게 돼서 그 편이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뭐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지만 댓글도 많더라고요. 혹시 댓글 같은 거 많이 제작진들이 확인하시나요? 조회수도 물론 확인하지만 댓글도 되게 많이 확인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댓글을 통해서 이런 아이템이 반응이 좋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다음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는 지표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한테 이제 칭찬의 댓글이 오면 무척 제작을 할 때 네. 힘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힘나는 댓글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달렸나요, 댓글이? 저희가 런칭했을 때 사실은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YTN이라는 브랜드와 조금은 달라 보일 수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조금 영한 시청자들을 타겟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지니어스 1편이 발행하고 난 후에 댓글을 저희가 보고 나서 그 걱정이 되게 사라진 경험이 있는데 그 이유는 나레이터와 캐릭터와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런 환경 콘텐츠 많이 제작해주세요. 라는 댓글을 보고 저희가 더 용기를 내서 열심히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역시 그런 좋은 댓글들이 좀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지니어스 팀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다면 살짝만 좀 맛보기로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비밀이지만 알려드리자면 네.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지니어스에서는 이번에 요즘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중국이 이제 전기차를 생산을 집중을 하면서 요 배터리에 대한 광물이 부족하다 보니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의 이제 배터리의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 개도국의 이런 환경까지 파괴하는 요 이면을 집중하려고 지니어스 아이템은 그 부분을 조금 서치하고 있고 네. 지니어스 방위대는 풍력발전소를 많이 보시긴 했지만 다들 어떻게 돌아가고 그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궁금하실 법한 지점을 저희가 찝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디서 지니어스를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카메라 보시고 한번 홍보해 주세요.
유튜브에 지니어스 방위대 치시면 재미있는 환경 이슈 콘텐츠 많이 나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지니어스 이제 일주일에 한 편씩 올라올 때마다 꼭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대 환경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지니어스 팀에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쉽고 재밌게 콘텐츠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